네,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번 시즌의 첫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ACI 활용 방안 소개, 및 추진 계획이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6개 토픽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어, 조금 후에 최근 프로님이 이제 발표를 맡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주로 ACI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시즌에서는 4개의 유스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 유스 케이스 프로비저닝하고 그 운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어, 오른쪽 하단의 Q&A 창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ATX 코리안 달팽이 그리고 external.cisco.com 여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인데요. 세션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이메일로 발송하게 되는데 이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최근 프로가 내용을 발표하겠고요. 그리고 김정은 프로와 저도 패널리스트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간을 오늘 발표자인 최근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스코 CSS의 최건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새로운 저희 시즌의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개 시즌에서 시스코의 넥사스 대시보드 그리고 넥사스 대시보드 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뭐 NDI라든가 그리고 NDFC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션 스케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다시 저희 시스코 ACI로 돌아와가지고 이 ACI의 기반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제 과제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ATX 세션을 들으시면서 일부 세션은 이제 ACI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세션은 듣고 나니까 이거는 넥사스 대시보드로 되고 또 일부분은 또 오토메이션으로 진행되는 세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들으시면서도 이제 간혹 이제 혼선이 갔을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 ACI의 기술적인 내용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에서 제공하는 ACI에 대한 유즈 케이스,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각 유즈 케이스별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의 밸류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유즈 케이스에 이제 포함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머 석세스의 지원 영역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신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맞는 그 유즈 케이스나 또는 이제 토픽을 이제 중점적으로 들으시거나 혹은 이제 특정 데이터 센터 환경을 이관하는 걸 계획 중이시라면은 해당하는 세션들을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먼저 이 ACI에 대해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저희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ACI 유즈 케이스 이제 활용 방향에 대해서 아래 보시는 이제 4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스코에서 이제 제공하는 ACI 활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이제 활용 방안, 뭐 유즈 케이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용 방안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제품이나 또는 이제 특정 솔루션의 도입 목적으로 또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 기존 레가시 데이터 센터 환경을 저희 ACI SDN 환경으로 이제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정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실제 작업을 진행하게 될 인력을 저희가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운영자나 담당자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ACI에 들어갈 장비의 이제 케이블링부터 설치하고 이제 필요한 설정, 컨피그 등을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운영까지 이제 포함된 구체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이런 설정과 이제 작업들을 저희 ACI나 혹은 이제 ACI와 연동된 솔루션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인 저희 ACI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제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중에서도 뭐 구축 이제 컨피그 외에도 당연히 디자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구체적인 이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관 작업을 레이어 2, 레이어 3나 나눠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할 때 보면은 업그레이드도 포함되겠지만은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트러블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당되는 운영자, 그리고 작업 케이스, 그리고 적용되는 이제 솔루션을 또는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통합으로 유즈 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시나리오는 ACI의 구축 그리고 운영 활용 방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외에도 이제 만약 이제 회사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목표는 ACI 데이터 센터를 뭐 DevOps 환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 플로우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인력은 이제는 뭐 DevOps 엔지니어와 같은 분이 계시고, 그리고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코드 형식으로 저희가 그 ACI에 들어갈 설정이나 그리고 배포 작업이나 혹은 이제 모니터링 작업을 작성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ACI와 또 ACI에서 API를 통해 가지고 장비와 접속하거나 혹은 이제 SSH 방식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사용되는 활용 방안은 또 ACI 자동화 유스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활용 방안을 저희가 선택을 하셔서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면은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제공하는 ACI에 대해서 이제 활용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시스코 ACI라는 개념과 그의 특징 그리고 일부 이제 구성 요소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스코 ACI는 이제 일종의 이제 SDN 기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저희가 이제 제어부와 데이터부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정책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또 ACI와 또 연결된 서버나 그리고 워크로드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원거리의 네트워크와의 이제 확장을 할 때도 필요한데요. 이 VX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통합 SDN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I에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어 가지고 이 컨트롤러 통해 가지고 GUI에서 이제 직접 장비를 관리하는 방식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장비 관리라든가 이제 그리고 VXLAN 설정 같은 거를 이제 운영자가 직접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등록하시면서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저희 SDN 구축이 완성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제 또 변화되었지만은 이제 장비 이제 케이블링만 저희가 잘 해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토콜 설정을 진행해줘서 전체 SDN이 이제 쉽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구축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구축 완료한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저희가 ACI API에 직접 넣었고 또는 이제 추가 기능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제공하는 앱센터나 앱툴을 사용해 가지고 운영을 개선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는 ACI 구성 요소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기반으로 봤을 때는 컨트롤러 API 그리고 넥사스 9000 기반의 스파인 리프 스위치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인과 리프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풀메시, 이렇게 클러스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리프 스위치는 아래에 있는 거는 리프 스위치인데, 리프는 이제 기존의 액세스나 집선 역할로 이 아래에 붙어 있는 서비스 트래픽을 처리하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스파인은 이 아래 리프 스위치 사이에 이제 통신을 하게 연결해주는 역할로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ACR 구조를 봤을 때 컨트롤러 그리고 스파인 리프 이 구조를 한 대 넥사 스위치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넥사 스위치에는 이 슈퍼바이저 같은 이제 제어부가 러팅 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를 담당하는 당연히 라인 카드로 액세스 포트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뒤에 이 라인 카드들이 이제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이제 패브릭 모듈 라인 카드들이 오는 트래픽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ACI의 AP 그리고 스파인, 리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서버와 이제 서버 사이의 통신을 관리하는 거는 저희 ACI에서는 이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뭐 정책처럼 DMZ망에서 인터넷 통신은 안 된다.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런 설정들을 하는 거는 ACI에서 모두 다 이 정책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부분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도 가능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사에 있는 스위치망을 이제 원격으로 다 관리하기 어려울 때는 여기에 이 원거리 리프 또는 리모트 리프 스위치를 둬가지고 이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장성 지원은 또 이제 AWS나 Azure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결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ACI를 도입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아래 붙어 있는 이제 컴퓨팅 쪽, 서버 쪽도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는 이제 서버를 뭐 기존의 베어메탈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가상화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또 ACI와 연동을 해가지고 서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ACI에서도 그 서버 쪽의 이슈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evOps 부분은 일반 네트워크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제 DevOps 자동화로 구축, 모니터링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이런 AC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영역의 솔루션들과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 ACI의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보안 쪽 기능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앱다이나믹스라는 솔루션과의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성능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ACI와 앱다이나믹스를 서로 연동하게 되면은 저희 ACI GUI 화면에서 직접 그 앱다이나믹스에서 모니터링하는
서버라든가 그 에이전트의 상태를 저희가 직접 ACI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 쪽 이상 상태를 저희가 바로 ACI에서 빠르게 인지하고 이슈가 있으면은 또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부분은 이제 계속 저희가 함께 해왔던 이런 토픽인데요. 자동화 부분 자주 사용하는 뭐 앤서블이나 그리고 뭐 테라폼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ACI 패브릭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L4나 네, 그리고 또 보안 쪽도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제 F5 로드 밸런스와의 연동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연동을 해가지고 F5의 이제 서비스 센터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제품을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보안 쪽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하고 또 ACI의 또 API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워크로드 관리죠. 호스트나 엔드포인트 관리가 되는데 ACI에 붙어 있는 이제 워크로드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어메탈 서버도 연결이 가능하지만은 가상화나 뭐 도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가상화 환경의 이제 세부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VM 쪽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서버 IP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VM웨어의 vCenter라든가 그 안에 포함된 이제 가상 스위치 그리고 호스트 정보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이슈가 생기면은 문제 파악을 이제 조금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또 퍼블릭 클라우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트워크 확장할 때는 이제 애저나 뭐 AWS와 같은 이 클라우드와의 연결을 가능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VM이나 또는 이제 AWS 인스턴스를 ACI와 동일 모델의 정책을 적용해서 통신이나 또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확장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중앙 데이터 센터 구조죠. 단일 이제 싱글 사이트로 이제 운영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내부 회사 정책으로 뭐 디아 센터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멀티파드나 멀티사이트 구조로도 이제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ACI에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떨어져 있더라도 저희가 동일한 ACI의 정책으로 이 워크로드 간의 연결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ACI에 올라가는 이제 논리 구성 설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1번 데이터 센터에서 2번 데이터 센터로 이제 바로 배포할 수 있어서 서비스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이제 2개 멀티 사이트 센터로 이제 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소규모로 한번 적용해보고 싶을 때는 이 리모트 리프 구조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이 리모트 리프라는 거는 이제 리프 스위치를 이제 2개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장비가 멀리 있더라도 ACI에서 동일 패브릭으로 보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떨 때 쓰느냐면요. 여러 개의 지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사의 네트워크도 중앙의 센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리모트 리프 스위치를 넣고 저희 ACI 기존 중앙 센터와 한 개 패브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확장 부분은 이제 언프렘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이제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 연동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클라우드 only 방식으로 클라우드에서만 있는 이 데이터 센터도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로 ACI 네트워크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뭐 재복구에 도움이 되고 ACI 논리 구성도 이제 확장할 수 있어서 이제 워크로드가 멀리에 붙어 있더라도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멀리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저희 ACI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확장에 이제 포함된 아키텍처나 기술들은 저희가 이 ACI Anywhere라고 부르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ACI의 이제 여러 가지 운영, 그리고 연동, 그리고 확장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이 보이시는 4개 유즈 케이스로 활용 방안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ACI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초기 ACI 소개부터 구축, 그리고 설정 부분까지, 그리고 설치 완료한 다음에 ACI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 슈팅, 업그레이드,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 ACI를 구매하시고 구축을 계획하시거나 혹은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ACI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유즈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멀티센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연동 부분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원할 때, 뭐 DR 센터로 고민하실 때, 혹은 이제 클라우드와 연동을 원하실 때, 기본적인 기술 개요부터 그 아키텍처, 그리고 디자인 고려 사항까지 알 수 있는 유즈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ACI 자동화 그리고 프로그래밍 도입은 ACI의 구축이나 정책 배포, 모니터링 등을 이제 자동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제 원하실 때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동화 도구의 소개나 그리고 도구 사이 이제 기능 비교, 또는 이제 도구 사용법, 혹은 일부 코드 템플릿을 참고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고객사가 지금 DevOps로 이제 계획 중이시라면은 해당 유즈 케이스의 세션을 들으시거나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다음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시스코에서는 이제 제공하는 그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부터 이슈 해결까지 이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NDI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또 단계별 차이가 있고 또 ND 플랫폼 위에 그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저희가 설치가 되니까 해당 부분은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운영 케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ACI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활용 방안을 보시면은 만약 IT 조직 관점에서의 이 SDDC, Soft Defined Data Center와의 거의 매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SDN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는 거의 저희 첫 번째 활용 방안으로 볼 수가 있고 아래 이 디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 멀티파드, 멀티사이트 이 유즈 케이스로 매핑을 할 수가 있고 위에 오토메이션 부분은 ACI 앤서블이나 테라폼과 같은 자동화 유즈 케이스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운영 부분은 또 NDI를 통한 이제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각 유즈 케이스별로 저희가 제공하는 세션 또는 이제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일일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이시는 거는 이제 ACI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유즈 케이스 이 유즈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이 ACI 내에 이제 내장된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나 안에 포함된 또 보안 정책이라든가 설정 작업을 저희가 간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GUI와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ACI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이제 자동화나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단일 포인트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자동화 부분에서는 ACI의 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해 가지고 네트워크 관리를 쉽게 진행하는 방법들이 모두 다 이 해당 유즈 케이스로 배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CI의 단일 대시보드로 이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기존 레가시 데이터 센터 운영보다는 시간을 저희가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일부 운영 중에 발생하는 또 휴먼 에러도 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즈 케이스 안에 이제 포함된 기술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ACI 패브릭의 디자인부터 이제 셋업 그리고 설정하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GUI나 CUI를 활용하는 이제 관리 방법이나 운영 방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ACI 엔드포인트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 이제 큰 트랙이 필요한데 그 큰 트랙과 그리고 엔드포인트를 연결하는 이제 액세스 정책 이런 설정하는 부분도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동화도 조금 포함이 되는데, 자동화를 할 때는 저희가 ACI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VM을 통해 가지고 일부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제 방법도 저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ACI API의 사용 방법, 그리고 데브넷이나 커뮤니티 관련된 이제 리소스들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동화 도구는 Ansible, 테라폼 포함해 가지고 포스트맨 그리고 파이썬 이런 사용 방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와 코브라 SDK도 다 이 자동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ACI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시스코에서 권장하는 사항과 또 그로 인한 이제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센터의 구축부터 운영하는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런 유즈 케이스는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운영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만약 기존 레가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셨다면은 또 물론 이제 처음에 ACI를 도입할 때는 ACI 아키텍처라든가 뭐 논리 구성이나 이런 운영 방식을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많은 작업을 또 이제 GUI나 API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 또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기존보다는 이제 효율적으로 저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 해당 유즈 케이스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세션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세션을 보기 전에는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은 네, 보신 것처럼 이 라인을 통해 가지고 각 단계별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되는 세션들이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셀렉트 단계, 선택 단계죠. 그리고 온보드, 임플리먼트, 유즈, 인게이지, 어댑트, 최종적으로 이제 최적화 단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세션들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커스터머 석세에서 지원하는 세션 유형도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진행하시는 이 ATX 세션은 물론, 그리고 고객사 환경에 이제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거나 또 조금 딥다이브한 세션, 저희 억셀러레이터 세션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석세스 팁으로 일부 기능이나 뭐 솔루션의 사용 방법 또는 이제 설치 방법을 데모 리코딩 형식으로 제공해드리고도 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세션 유형은 이제 구매하신 저희 서비스 레벨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 중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 CS 조직을 통해 가지고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앞서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그 메일 주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유스케이스 안에 포함된 이 세션들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 저희가
ACI의 소개부터 셀렉트 단계에서 소개부터 포함된 이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세션과 같은 이런 유즈 케이스나 플래닝 단계의 세션은 이제 온보드 라이프 사이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억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팅 스타트드나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ACI를 도입했을 때 ACI 논리 구성, 물리 구성 이런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획을 하신 다음에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축할 때는 이제 새로 ACI를 직접 설치하는 이런 유즈 케이스도 이런 토픽도 포함되어 있고 혹은 이제 기존 네트워크를 ACI를 이관한다고 했을 때 레이어 2, 레이어 3 이관하는 작업도 이 안에 임플리먼트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CI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일부 이슈가 생겼을 때 또 트러블 슈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유즈 단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딥다이브한 이제 연결 방식이나 디자인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인게이지 단계에서는 저희가 ACI를 쓸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ACI 엔드포인트 사이의 그 큰 트랙이죠. 길을 만들어주는 이 큰 트랙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잘 적용하시면은 저희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시즌에도 이제 다룰 토픽인데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그 안에 있는 특정 기능들에 대해서도 이 안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댑트 단계에서는 이제 또 기타 솔루션과의 이제 연동하는 방법, 그리고 고려사항들을 이제 포함된 세션들이 있고요. 최적화 단계에서는 저희가 ACI를 사용하시다가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이쪽의 세션을 들으시거나 요청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화 부분도 이렇게 유즈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여기에서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ACI의 API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구축하는 거를 ACI 오토메이션 도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를 임플리먼트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앤서버리나 테라폼을 사용하는 방법은 유즈 케이스, 유즈 단계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서는 이제 파이썬이나 조금 딥다이브한 이제 코드 정보 이런 부분이 인게이지 단계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즈 케이스별로 관리를 해가지고 만약 자동화나 이제 데브옵스 환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쪽으로 요청해 주시거나 혹은 이제 관련 세션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멀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연동 활용 방안인데요. 네, 저희 이 유즈 케이스에서는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오케스트레이터, NDO죠. NDO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다수의 데이터 센터와 또는 이제 리모트 로케이션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데이터 센터를 둬서 이제 저희가 오류 발생 범위를 조금 더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고가용성 또 그리고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동화 API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이제 복잡한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해가지고 네트워크 관리를 쉽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 해당 유즈 케이스의 내용들로 이제 회사 데이터 센터 내부나 또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서비스도 이제 액티브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배포 운영할 때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로 관리하는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할 때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 적용하는 아키텍처나 또는 디자인이나 기술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확장 방식으로 가야 될지 이런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세션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제 멀티파드나 이제 멀티사이트 아키텍처에 대한 구성이나 고려사항 이제 설정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ACI 설치나 그리고 사용 방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API를 통한 이제 엔디어 자동화 방법, 또 리모트 리프 사용 방법도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그리고 규모 등 고려 사항을 관련된 내용도 다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유즈 케이스로 이제 네트워크를 쉽게 확장할 수가 있고, 이제 관리하는 것도 이제 단일 대시보드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액티브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여기에 보이시는 네트워크의 이제 아키텍트 분이랑 뭐 IT 관리자, 운영자, 그리고 개발자한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 멀티 센터 이 유즈 케이스 안에 포함된 세션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온보드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 멀티 센터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관하는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죠. 멀티 사이트로 간다고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고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플래닝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멀티 센터, 멀티 사이트, 멀티 파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임플리먼트 단계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이제 멀티 사이트로 어떻게 설치하고 또는 멀티파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도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즈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모트 리프나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ACI과 동일하게 이제 멀티 센터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을 때 모니터링 방법도 유즈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인게이지 단계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기능이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도프트 단계에서는 또 기타 솔루션과의 이제 연동이죠. 연동이나 그리고 이제 5G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5G 연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도프트 단계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는 이제 당연한 ACI처럼 ACI처럼 당연히 업그레이드 부분, 당연히 저희 ND 그리고 NDO의 업그레이드 방안이 되겠죠.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멀티 센터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 튜닝 방법도 이제 옵티마이즈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에 이제 유즈 케이스로 이제 원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에이픽 내에 이제 일부 모니터링이나 뭐 트러블슈팅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제 전체 ACI 패브릭을 이제 안정성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운영하는 패브릭을 원하는 설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코의 NDI 기반의 이제 고급 모니터링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단독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활용 방안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즈 케이스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NDI의 기능과 사용 방법과 그리고 NDI의 기능들의 이제 밸류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면 ND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검증과 분석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재 네트워크가 운영 담당자의 이도대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NDI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리체인지 분석이죠.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작업 진행하기 전에 해당 작업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유즈 케이스 안에는 이제 NDI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넥사스 대시보드 플랫폼 이제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넥사스 대시보드의 구축 방법, 그리고 NDI를 봤을 때는 이제 주요 기능과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DI 외에도 이제 최근에 시스코에서 이제 나온 이제 SaaS 기반의 넥사스 클라우드도 제공하고,
일부 패브릭에 대한 이제 데이 투 오퍼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해당 기능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NDR을 통해 가지고 이슈 인지부터 이슈 해결까지 전체적으로 이 모범 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모범 사례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유즈 케이스로 NDR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운영 방법보다는 이제 빠르게 이슈를 인지하게 되고 또 이슈 분석 결과까지 저희가 NDR 통해 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운영자나 관리자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 NDR 유즈 케이스에 포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먼저 이 프로덕트 셀렉트 단계에서는 먼저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 플랫폼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근에 나온 넥사스 클라우드 관련된 오버뷰 세션도 셀렉트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보드 단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유즈 케이스 오버뷰 앤 플래닝 단계처럼 NDI에 대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임플리먼트 단계에서는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넥사스 대시보드 설치하고 그리고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나 설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 유저 단계에서는 이제 그 피처 부분이죠. NDI의 피처 부분이 유저 단계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인게이지 단계에서는 조금 딥다이브한 기능들이죠. 저희가 버그 스캔이나 혹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사이트 그룹의 설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스캔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DI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프리체인지 기능은 이제 어댑트 단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D의 업그레이드나 그리고 여기에 퍼포먼스 튜닝 이런 세션은 이제 옵티마이즈 단계에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ACI에 관련된 이제 4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데모를 통해 가지고 각 유즈 케이스별로 제 대표적인 이런 기능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데모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유즈 케이스별로 이제 ACI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 ACI의 비지빌리티 기능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물론 ACI 자동 구축하는 것도 이제 ACI 장점이지만은 대부분 이제 구축한 다음에는 운영을 더 많이 하시니까 ACI 운영 단계에서 쓰는 비지빌리티 기능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이제 오퍼레이션 아래에서 비지빌리티 트러블 슈팅 기능으로 잠시만요. 지울게요. 들어오셔서 이 안에는 이제 확인하고 싶은 이제 통신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IP나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시간 범위 이런 부분을 지정해 주시고 해주시고 서밋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미리 만들어 놓은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는 다 테스트 IP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서밋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두 엔드포인트 사이에 이제 통신하는 거를 각 항목별로 이제 계산해 가지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지금 토폴로지 형식으로 로딩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엔드포인트 사이에 특정 토폴로지를 보시면은 호스트 정보 42번에 붙었고 그리고 위에 리프 스위치의 포트 번호 그리고 스파인 스위치 그리고 두 엔드포인트 사이에는 지금 멀티파드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파드 네트워크까지 연결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호스트나 그리고 엔드포인트 IP, 맥 주소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만약 폴트나 지금 보시는 거는 폴트가 있다고 하면은 각 단계별로 여기에서 색깔을 표시를 해가지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드롭 카운트를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 안에서 이제 패키지 흐르다가 드롭하는 것을 저희가 이걸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트랩 부분은 두 개 엔드포인트 사이에 통신하는 이제 통신을 길을 열어주는 이 컨트랙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컨트랙 쪽으로 인해 가지고 이슈가 통신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라든가 이제 오디트 정보를 여기에서 직접 클릭하시면은 이 폴트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능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트레이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신이 안 될 때 이제 트레이스를 많이 걸잖아요. 그거를 이제 장비에서 해보는 게 아니라 ACI에서 이제 GUI를 통해 가지고 직접 할 수가 있고 또 ACI에서는 이제 ACI에서 이제 트레이스는 통신한 전체 링크를 저희가 전수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트레이스보다 좀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어토믹 카운터는 이제 트레이스는 정상인 걸 확인했는데 이제 뭐 패킷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어토믹 카운터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레이텐시는 말 그대로 이제 통신이 좀 늦어졌을 때 그거를 확인하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팬 마지막에 있는 이제 스팬 기능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패킷 캡처를 기존에 저희가 스위치에서 이게 진행했던 패킷 캡처를 APK GUI 화면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APK 클릭하시고 여기에는 아무거나 IP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IP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 내부 IP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스타트를 하시면은 30초 안에 현재 두 엔드포인트 사이에 이제 트래픽을 캡처해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파일 다운로드 항목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30초니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나왔네요. 네, 이런 파일은 이제 아시다시피 와이어샥 파일이 피켓 파일이니까 와이어샥으로 오픈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패킷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실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통신이 안 될 때, 뭐 TCP 리셋이라든가 이런 패킷이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서버 쪽에 이상이 있다는 거를 이 패킷 캡처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 서버 팀에 그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CI 운영 단계 요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이 비지빌리티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멀티 데이터 센터 확장 부분에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넥사스 대시보드에 제가 접속을 하겠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먼저 멀티 사이트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엔디오를 통해서 두 사이트의 논리 구성 설정을 이제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ND 넥사스 대시보드 들어오신 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에서 가보시면은 현재 추가된 이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저희가 이런 엔디어에서 사용되는 이제 논리 구성 설정이죠. 스키마, 테넌트, 그리고 템플릿 이런 기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설정하고 그 설정이 실제 APK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리겠고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EPG나 컨트랙 그리고 VRF,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설정을 엔듀어에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템플릿 기반으로 통해 가지고 두 사이트에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사이트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PG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DB라는 EPG 아래에다가 이런 도메인을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여기는 사이트 1번이 할당되어 있으니까 사이트 1번으로 되어 있고, 사이트 2번은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2번으로 이렇게 도메인을 정확하게 할당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된 다음에는 저희가 이 모든 널리 구성 설정을 엔듀어를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해주면은 실제로 저희가 두 엔드포인트 사이에 된 통신이라든가 컨트랙으로 인해 가지고 통신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내용들은 예를 들면은 ACI APIC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CI 테넌트에서 방금 엔디오로 배포한 테넌트로 가보시면은 우선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엔디오로 통해 가지고 이런 설정이 배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논리 구성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이제 엔디오를 통해 가지고 배포됐다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제 만약 사이트 1번 쪽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이트 2번으로 저희가 긴급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것도 엔디오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스키마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위한 이제 스키마고요. 잠시만요. 삭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먼저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저희가 템플릿이 있고 하지만은 사이트에 할당된 거는 지금 사이트 1번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EPG나 VRF, 브리지 도메인 이런 널리 구성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사이트 2번 쪽 APIC에 가보면은 사이트 2번 쪽에서 이제 동일한 테넌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건 사이트 2번이죠. 사이트 2번에서 동일한 이 엔디오의 테넌트를 검색해 보면은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또 VRF나 브리지 도메인은 아직 아무런 논리 구성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때 만약 저희가 사이트 1번에서 이슈가 생겨서 긴급으로 사이트 2번으로 이제 논리 구성을 확정해야 될 때는 저희가 이 스키마 안에서 바로 사이트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이 템플릿을 바로 사이트 2번 쪽에 배포해서 디플로이까지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 케이스는 이제 사이트 2번 쪽에 EPG 브리지 도메인 VRF가 생성된다고 바로 알려주고요.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사이트 입원을 가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나 그리고 VRF 브리지 도메인 설정이 이렇게 초단위로 설정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재해복구나 혹은 이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유즈 케이스는 이제 NDI 유즈 케이스인데 NDI 기능은 특히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부분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 ND에서 인사이트를 클릭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엔드포인트 통신할 때, 엔드포인트 통신할 때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ACI 비지빌리티 기능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은 NDI에서는 그 단일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 사이트도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여기에서 EPG를 특정 EPG 선택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DB. 네.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두 엔드포인트 사이에 통신이 되고, 네. 아래에서 컨트랙이나 그리고 이제 서브넷 정보, VRF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제 아래 부분에서는 이제 폴리시 설정이죠. 정책 설정이죠. 컨트랙이 어떤 컨트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고 통신되는지 이런 부분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ACI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상태가 원하는 상태로 운영되어 있는지를 또 NDI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상 직무에서 여기에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설정은 저희가 이제 사이트 그룹이라는 데서 저희가 원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발생되는 이제 크리티컬한 이런 이상 징후 이벤트를 클릭해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름 체크인 것 같아요. 특정 이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VC 도메인 이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적어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더바 BD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설정한 거는 BD가 앞에가 붙어 있어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NDI에서 제공하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이제 기능을 소개해 드렸고, NDI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뭐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대한 뭐 가시성이라든가 또 모니터링을 조금 더 보다 이제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저희 ACI 활용 방안 중에 이제 포함된 내용을 이제 맛보기 형식으로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설정이나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관련 세션에서 보시고 또 이해를 하신 다음에 또는 이제 더욱 ATX보다 더욱 딥다이브한 억셀레이터 세션을 지원으로 이제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PPT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진행한 세션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이 활용 방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활용 방안으로 일부 작업 케이스나 인력이나 혹은 이제 솔루션 기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A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I를 사용하면은 이제 단일 대시보드로 APIC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패브릭의 모든 디바이스를 저희가 APIC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APK 구축이나 운영,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이 네 가지 목표로 관련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 이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활용 방안에서는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ATX나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석세스 팁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 팀으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내용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별도로 올라온 질문 아직 없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의 세션인데 시스코 ACI 구축 모범 사례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설문조사인데요.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부 5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별도로 질문은 올라온 건 없고요. 혹시 세시 후에 생각나셔도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ATX 코리안 그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어?